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박근혜 정권 당시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재평가를 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재평가해보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우병우 전 수석입니다. 결론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병우 전 수석은 수재 중에 수재였고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질문이 좀 들겠죠. 우리는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우병우 전 수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것인지, 왜 그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현상수배까지 했었던 것인지, 오늘 저는 우병우 전 수석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우병우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수재 중에 수재다라는 것인데요. 우병우 전 수석은 198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987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대학교 3학년 때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사법연수원 또한 마찬가지로 차석으로 수료를 했죠. 우병우 전 수석이 머리가 좋았다, 그리고 일처리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건 진보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한입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병우 전 수석은 머리만 좋고 능력만 좋았던 게 아니에요. 청렴함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어떤 검사들보다 뛰어났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검사 시절에 우병우 전 수석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깁스였다라는 거예요. 깁스. 수사 중에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사적인 만남을 일체 갖지 않으려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평가가 있었던 겁니까? 인간적인 관계는 굉장히 좀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거죠. 대충 좀 감이 오시죠, 그렇죠? 수사력은 말할 것도 없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났던 것인데, 문제라고 여겨졌던 게 뭡니까? 머리를 굽힐 줄을 몰랐던 겁니다. 다른 검사들 같은 경우는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청탁을 받기도 하고 이리 모른 정치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인데, 우병우 전 수석은 그런 게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별명이 깁스였다라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한다면은 윗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밉보였던 것이죠. 이런 우병우 전 수석이 맡았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우병우 전 수석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거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그 논란이 많았던 바로 박연차 게이트입니다. 박연차 게이트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박연차 태강실업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 일가를 비롯해서 수많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라는 것인데요. 당시 저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가 별로 없을 정도로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박연차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뇌물을 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일가 또한 마찬가지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밝혀지다 보니까 재판에 가면은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 사건이 터졌던 게 이명박 대통령 당시입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구속시킨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은 우병우 전 수석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우병우 전 수석은 구속을 고집했다라는 거죠.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정두원 전 의원이 밝혔는데요. 노 전 대통령의 구속은 MB의 뜻이 아니었다면서, 어차피 재판을 하게 되면 노 전 대통령은 실형을 받을 텐데 구속하면은 본인이 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구속하지 말라고 검찰 수뇌부에 전달을 했는데, 우 전 수석이 끝까지 버텼다는 것이죠. 우병우 전 수석이 끝까지 버텼던 거,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깁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병우 전 수석이 살아왔던 방식인 겁니다. 결국에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을 떠나고 우병우 전 수석은 우병우 법률사무소를 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변호사가 됐던 우병우 전 수석에게 재미난 사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앤장과 파워게임을 벌인 적이 있는데요. 저 사건은 이른바 효성 일가의 형제의 난으로 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제 조성 내 효성 대표이사에게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자신의 형인 조현준
효선 사장을 갖다가 비리 혐의로 고발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조성래, 조현준, 조현상 부자에게는 김앤장이, 조현문에겐 우병우가 있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성래, 조현준 부자는 기소가 됐고요. 조현문은 무혐의 처분이 됐습니다. 김앤장이 어떤 곳이지 아시죠? 그렇죠? 대한민국 로펌 부동의 1위 아닙니까? 삼성과 더불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다 라고 여겨질 정도로 압도적인 로펌이 바로 김앤장입니다. 근데 그 김앤장이 달라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한 명을 못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실력이라고 하는 건 말할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조차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우병우는 유능하고 책임감 강한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런 얘기를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끝나갈 쯤에 했으면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저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한창 잘 나갈 때, 그때 적폐를 청산하라면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기가 찬 것이 뭐냐면 이런 우병우 전 수석이 누구와 비교가 된다는 겁니까? 바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경력으로 봤었을 땐 비슷합니다. 그렇죠? 두 사람 전부 다 민정수석이었다라고 하는 건 비슷하죠. 또 비슷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들이 서로 동문이에요.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동문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경력으로 봤을 때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력적인 걸로 따져보나 청렴한 것으로 따져보나 두 사람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웃긴 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누가 의인인 것처럼 여겨져요? 조국이 의인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병우 같은 경우는 악마 같은 존재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병우는 미국에 공부하고 있던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군대에 보냈습니다. 근데 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어요? 운전병을 시킨 게 특혜가 아니냐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기가 찰 노리신 거죠.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군대에 보내놨는데 운전병이 됐는데 그게 특혜다라고 얼마나 그때 당시에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운전병이 특혜라고 한다면 추미애 아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조국의 아들은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조국의 아들 보십시오. 이중 국적에다가 5번이나 이병을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이 무슨 특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시위했던 시민단체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중 국적에 대해서 문제 제기 안 하세요? 왜 도대체 5번이나 저런 식으로 이변 연기를 했냐? 문제 제기 안 하십니까?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들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도 비교거리조차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만 보더라도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우병우 전 수석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이 나고 있어요. 2심에서조차도 1년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야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지. 그게 뭔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2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부분의 혐의가 다 지금 무죄로 나왔고요. 남아있는 게 사실상 뭡니까? 민간인 불법적으로 사찰했다. 그거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민간인은 사찰했다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 없습니까? 똑같이 문재인 정부에도 혐의가 있어요. 그 사람들 다 그러면 구속이 돼야죠. 반대로 지금 조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딸과 아들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거, 그리고 증거인멸과 관련된 거, 이거 혐의만 하더라도 수십 가지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 그 우병우는 온 국민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현상수배를 걸고 우병우를 찾아야 된다라고 우병우는 악마다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 조국 같은 경우는 물티슈를 가지고 조국의 차를 지금 닦아주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모든 혐의가 무죄로 끝나는 날, 바로 그날 대한민국의 정의가 시작된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